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좀 더 다져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표본 평균, 첫 번째,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신뢰도 알파, 보통 알파나 K로 표기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모평균이 X바 플러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확률이 만약 95%로 추정을 하라. 그러면 이 알파는 1.96이 됩니다. 99%로 추정하라. 그런 다음에 이 알파는 신뢰도는 2.58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요 식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었죠. 보통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알파에 빼버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보면은 아래의 표는 하나의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두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 표본을 보니까 x1과 x2가 있네요. 표본의 크기는 n1과 n2가 있습니다. 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표준 편차는 같네요. 신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네요. 이게 중요하겠죠. 얘는 10이고 얘는 8이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x1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 볼까요? 이걸 좀 더 내려서. 자, 기억 같은 경우는 표본 x1에서 표본의 크기 n1은 그대로 두고 신뢰도 알파1을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10보다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10보다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때 n1은 그대로 두고 여기 n1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지금 x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대로죠. 여기 알파1이 들어갔다라는 소리입니다. x1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고 알파1을 키우게 된다면, 크게 하게 된다면 이 값 자체가 커지겠죠. 그죠? 지금 딱 요 상태가 지금 10인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10이죠. 10인데 얘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이것만 키워버리게 되면은 이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작아진다고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두 개의 표본의 크기가 같으면 신뢰도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x1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습니다. 2알파1의 루트 n분의 n1분의 시그마죠. 해서 이게 10인 거예요. 그 다음 x2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알파2분의 루트 n2의 분의 시그마, 이게 8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본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얘랑 또 같죠. 표준 편차도. 그리고 2도 같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은 알파1과 알파2예요. 그죠? 그런데 10이 8보다는 크죠? 10이 8보다 큰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2, n1, 시그마, 2, n2, 시그마가 다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알파1이 커야 이 값이 이거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디귿. 이 두 표본의 신뢰도가 같으면 이제 여기 알파1, 알파2를 같다고 논다 이 말이겠죠. 같으면 다시 같으면 표본의 크기는 n1이 n2보다 크다. 자, 이제 다시 볼까요? 디귿. 자, 디귿은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신뢰도가 같으면 자, 2 같습니다. 알파 1, 알파 2 같습니다. 시그마도 당연히 지금 같죠. 그런데 보시면 얘가 커요. 이게 크다란 소리는 분모가 작아야, 그죠? 12, 8보다는 크죠? 분모가 작아야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으면 2가 작잖아요. 근데 이 값이 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모가 작아야 큰 겁니다. 그래서 N1이 N2보다 작아야 됩니다. N2보다. 근데 이게 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이 알파, N 값, 시그마 값. 그래서 시그마는 고정시켜 놓고 알파 값과 N 값을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알파 값은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점점 커집니다. 근데 N 값에 대해서는 반비례하죠. 얘가 커지게 되면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구간, 실내도, 표본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이건 앞에서 했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가 자리는 이게 들어가고 이 표본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하자. 표본의 크기를 n으로 고정을 하고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한 신뢰 구간을 C하고 D 사이다. 이때 D 빼기 C와 B 빼기 A. 요 D 빼기 C와 B 빼기 A는 뭐라고 읽으면 되죠? 이거는 신뢰 구간의 폭입니다. 신뢰 구간의 폭 또는 길이라고 읽죠. 자, 그러면은 D 빼기 C, 먼저 B 빼기 A부터 볼까요? B 빼기 A는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거죠. 그래서 B 빼기 A는 이렇게 됩니다. B 빼기 A는 2알파 n개를 뽑았죠. n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때 D 빼기 C는 어떻게 되나요? n으로 고정을 하고 요거는 고정을 했습니다. 신뢰도 알파보다 높게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D 빼기 C는 2알파 1이라고 보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랑 요거 같고 요거랑 요거 같은데 이걸 키워서 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D 빼기 C가 당연히 B 빼기 A 값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D 빼기 C는 B 빼기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신뢰도를 알파로 고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2n으로 한 신뢰 구간을 이렇게 하자. 자, F 빼기 E 여기서 요거 뺐다는 소리니까 요것도 신뢰 구간의 폭이 되겠죠. 그런데 표본의 크기를 루트 2n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2알파의 루트 2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B 빼기 A의 몇 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서 요렇게 꺼낼 수 있겠죠. 2알파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얘의 몇 배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2는 그대로 있고 그죠? 알파도 그대로 똑같죠. 시그마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n도 똑같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만큼이 B 빼기 A인 거예요. 이거를 몇 배 한 거죠? 루트 2분의 1배 한 겁니다. 루트 2분의 1배 또는 2분의 루트
이만큼 한 거죠.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갈 것을 고르게 되면은 요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계속해서 실내 구간의 폭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7인 표본과 크기가 10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각각 XA바, XB바라고 하고 XA바와 XB바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각각 이렇다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지금 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M에다가 2제곱을 따르고 있고, 그럼 XA 바는 어떻게 되나요? 이 표본 평균은 XA 바는 지금 7개를 뽑았죠.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고 루트 7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띄게 될 겁니다. XB의 바는 어떻게 되죠? 얘는 똑같이 평균은 M이고 10개를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7개 뽑은 거, 10개 뽑은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먼저 기억을 볼까요? XA 바의 분산은 XB의 바의 분산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냐 이 말이죠.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분모가 얘보다 작죠. 분모가 작다는 소리는 얘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표준화 시켜보라 그 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P의 XA 바 다시 바로 그냥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Z 시그마는 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7분의 2 분의 X 빼기 M 여기서 M을 빼라는 소리죠. 그럼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P가 Z 루트 7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 자, 얘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Z 시그마는 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2분의 똑같겠네요. M 플러스 2에서 M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게 되면은 Z가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7이면은 여기가 루트 10이겠죠.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 확률과 이 확률 중에 얘가 큽니다. 그죠? 얘는 맞는 말이죠. 자, 디귿 D 빼기 C와 B 빼기 A. 자, D 빼기 C 실내 구간의 폭이죠. B 빼기 A 실내 구간의 폭이죠. 어떤 게 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 표본의 크기가 10개고 얘는 표본의 크기가 7입니다. 그러면은 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내 구간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작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방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으면 이게 크면 클수록 실내 구간의 폭은 반비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